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요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랐다는데 그런 매각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필팅부부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어요. 네. 그 금리 인상한다는 소식은 여러 번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줬었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기존의 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많이 올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은행 금리가 이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변동금리 위주로 이제 많이 보통 은행에서 해주죠. 고정금리보다는. 저희가 시장에서 봤더니 올릴 거야 라고 통보를 하는 순간 은행의 시장금리는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 잔금을 치르는 분들이 그때 거의 3점 몇 프로 뭐 이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막상 8월 26일 날 금리가 딱 확정이 되고 올라서 확정이 딱 되니까 의외로 또 은행의 변동금리로 또 이제 변경해서 그렇긴 하지만 다시 조금 떨어졌어요. 0.2% 정도.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거품이었구나. 그런 느낌이었죠. 예전처럼 이렇게 지금같이 변동성이 좀 심할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날 내가 잔금을 치르니까 그때 기준으로 금리가 몇 프로일지를 확정해달라. 이거는 이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맞아요. 매일매일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을 봤을 때 그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잔금을 하는 그 매수자분들의 금리가 보통 한 2.7에서 높으면 한 3%대까지 요 사이를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손님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요즘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랐다는데 그런 매각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지금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야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올해 8월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물건들 중에 어떤 것들이 매각이 됐었는지. 원래는 이걸 오픈하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구해줄 빌즈에서도 고민하고 하나 둘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데 아무리 설명으로 그래도 거래량이 줄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려도 우선 눈에 와닿지 않고 딱 체감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 그래서 보여드리자 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고 금액대하고 지역 정도만 그래서 그 오픈하는 걸로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은 서울에 있지 않고 인천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전체 매매가는 35억이었어요. 임대 수익률은 4.9%고 전체적으로 이제 근생 건물인데 신축 아파트도 많이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고 네. 세대수가 굉장히 주변 배수대가 주거 밀집돼 있는 상권인데 그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좀 상업 시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좀 고정 수요가 있는 그런 상권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전에 있는 한 5%대 건물이 35억에 매각이 된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이제 경희대학교 쪽에 있는 회계동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매매가는 66억에 지하 1층, 지상 4층,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을 매입한 거는 아마 일부 층이 주택이 돼 있고 일부 층은 또 이제 근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택만 용도 변경하고 근생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수준으로 매각이 됐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물건은 망우동 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매매가가 25억 5천이고 3종 일반 주거 지역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일단은 전체 매매가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평당가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해서 큰 어떤 임대 수익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사거리가 또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요. 크게 금란교회가 크게 있고 그 여기가 LG 베스트샵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동이 뒤쪽이랑 앞쪽 건너편이랑 해서 안쪽은 빌라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동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물은 또 25억 5천에 대류변 코너 자리고 사서 아마 리모델링 하면 또 괜찮은 메디컬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뭐 티월드라든지 뭐 의원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잘 사신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홍대, 뭐 용산 이면에 4m 도로에 20억대 꼬마 빌딩 사시는 것보다 조금 지역은 강북으로 올라가지만 좀 대로변 좀 큰 도로로 나와서
좀 20억대, 30억대 물건이 좀 낫지 않을까. 역과의 거리는 좀 멀고 뭐 특별한 무슨 거리가 형성되진 않았는데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물은.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추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어떤 그 전략 자체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건물에서 어떤 큰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이슈가 있고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정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권이 있는 상권에서 이자 정도 감당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일부라도 수익이 나오는 정도의 요구 수익률 정도 이 정도를 바라보고 건물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또 물건을 찾는데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통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쵸. 예, 또 시국도 시국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전처럼 이제 막 하고 뭐 수익률 5%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대신 위치를 조금 더 잘 제대로 보자. 그렇죠. 다음은 서교동, 마포 서교동에 있는 건물이네요. 매매가가 66억.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고 이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 이 필지는 단독 개발이 가능한 건물이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허용 용적률이 이제 45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목적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사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임차시키기 위해서는 좀 나쁘지 않은 건물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기준금리가 인상된 시점 이후로 매각된 건물인데 이쪽이 요즘 좀 핫하더라고요. 여기가 도산공원 뒤쪽 로데오하고 도산공원 사이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로데오 안쪽에 있는 건물이네요. 매매가는 130억이고 평당가는 1억 2천 정도에 매각이 됐어요. 지금 도산공원하고 로데오 사이에 있는 그 메인길 같은 경우가 최근에 팔린 게 평당 2억에 팔렸어요. 등기가 넘어가봐야 정확한 실거래가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당 2억은 정말 비싸게 팔린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저런 건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거기 그 지역을 가보면 요즘 이제 그 SNS에서 좀 굉장히 좀 핫한 레스토랑이라든가 음식점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그렇고 로데오가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재도 있어요. 건너편에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 재개발 호재 있죠. 도산대로에 역 들어온다 그러지. 그렇죠. 그럼 로데오 안에 상권이 예전만큼 다시 뭐 100% 돌아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호재들이 지금 딱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보수적으로 물건을 자꾸 보게 되냐면 중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강남의 이면에 지금 130억, 100억 이상, 150억, 180억, 200억짜리가 이면 골목 6m 있는데도 막 팔려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보수적인 거예요. 내가 150억짜리 건물을 사고 180억짜리 건물을 사면 조금 강남 외지역의 대로변 건물을 저렴에 살 것 같거든요. 유소민 팀장 방금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라인이 평당 1억 5천이다. 근데 시세가 1억 5천이긴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1억 8천 정도에 됐다.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내가 매입을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을 때 이자 정도가 감당이 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내고 사는 거죠. 어차피 내가 그 금액이 그대로 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강남이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이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는 집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거는 맞는데. 주변에 어떤 이런 호재들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세보다 깎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시세 정도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좀 과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인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희 부부도 갈리듯이 투자하시는 분도 갈릴 거예요. 이런 거죠. 맛을 보신 분들은 죽어도 강남. 주변 오른다. 더 주고라도 사야 된다. 강남이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강남도 좋은데 눈에 보이는 건 좋은데 막상 샀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좀 보이는 상단가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조금 시선이 이거는 누가 정답이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의 성향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인지. 아니 그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에 있는 모든 건물들, 모든 땅들이 금액이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요. 다 올라요. 네. 다 오르지만 강남이 더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이 덜 오르고 여기 강남에 비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갖고 있으면 다 오르죠. 그렇죠. 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더 자리가 1억 5천이 되는 게 빠를까? 아니면 아까 전처럼 대로변에 6천대에 들어가서 그게 평당 8천이 되는 게 빠를까?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더 빠르게 오를까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주변 고려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특성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말 이 얘기는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저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나도 갈 수 있어요. 제가 들어보겠죠.
자, 다음은 강남이네요. 그렇죠. 동일한 지역이네요. 지역이네요. 네. 같은 지역이. 아까 전에 이건 1억 2천에 4천. 팔렸는데 이거는 1억 4천에 팔렸네요. 아직 등기 넘어가기 전이고 어디 어플리케이션에도 안 뜬 금액이니까 맞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양재 시민의 숲역 아유 이거 팔렸구나. 인근에 있는 그렇죠. 건물이고요. 이게 매매가 100억, 평당 7,500만 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근생 건물이네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됐어요.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충남 천안에도 매각이 됐네요. 21억짜리 건물이고 여기가 신망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지도를 보니까 구획이 많이 좀 잘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신도시 같아요. 신도시 내에 이제 상업시설만 밀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인 것 같고 21억인데 전체 수익률이 5% 정도라서 나쁘지 않네요. 5%에 평당 1,600에 대지가 123평이에요. 사진이 지금 좀 작아 보이는데 123평 난 이런 게 좋아. 준주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좋아. 지금 이제 추려주셨잖아요, 몇 가지를. 그냥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 회사 이제 지금 여기 시작부터 최근에 팔린 리스트들입니다. 지금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물건 리스트인데 1,000개가 넘어요. 이게 올해 안에 3분기 이후에 팔린 물건들의 리스트거든요. 이 데이터는 저 1,100개라는 데이터가 저희 회사에서 중개한 게 아니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 중개한 건물도 있고 다른 타 부동산에서 중개한 건물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매각된 걸 정리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인상될 것 같다라는 어떤 가 있어도 이렇게 매각이 되고 있다. 시장의 어떤 변동은 아직은 없다. 금리의 그게 타격이 내용이 결론이네요. 좀 없었다. 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매각이 지금 주저되고 있지 않다. 거래량은 3분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제일 많고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겠지만 회사의 고급 정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가 구해줘 빌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